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길지는 않지만 중요한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정원 댓글 의혹은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국정원 개혁은 기대해도 좋은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네요. 먼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순서가 중요한데요. 예. 일단 박 대통령께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NLL 의혹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NLL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록 공개 부분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NLL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킨 생명선이다. 네. 차제의 정치권이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간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결과 이 두 사건에 얽힌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데 다만 국정원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정도 수준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발언 내용을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유감이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네. 자,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대국민 사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왜 그렇지요? 앞서 소개했던 대로 첫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반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이 정치권의 이 정쟁과 반목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감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을 때도 뭐 유감이다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쓰지만 감정이 있다. 나로서는 좀 서운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오히려 섭섭함을 드러낸 표현으로 더 후자에 좀 들려져 가깝다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했을지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저도 뭐 정확히 짐작만 할 뿐인데요. 박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도 그렇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없었나요? 공약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선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국정원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신 뭐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측근인 남대준 원장과도 굉장히 긴밀한 상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남 원장에 한번 맡겨서 스스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남대중 원장이라는 인물 변수를 그렇습니다. 좀 감안해서 예.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따로 개혁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조직의 개혁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줄곧 하거든요. 네,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착하게 쓰면 되는 거지 국정원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다가 지금 이 모양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북 안보, 예. 또 사이버 테러 대응,
예. 또 경제 안보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에 사실 국정은 이 방향으로 일정 정도 지금 조직 개편이 됐고 또 세부적으로 이 추가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뭐 국내,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대북 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보안 문제죠. 그런 쪽을 경제 강화하기, 안보, 경제 안보 안보라고 문제죠. 하죠. 예. 예.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역할 중심으로 1, 2, 3차장 개편이 있었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출범 직후부터 쭉쭉 이런 그 대북 정보 강화라는 부분은 일정 정도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남재준 원장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 왔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사이버 테러 대응 이걸 언급한 게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게 있죠.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 예, 예. 국정원에다가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발표했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와대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가장 전문성이 있는 데가 국가정보원 아니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쌓여왔, 그러니까 저희 외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태껏 쌓여왔던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안보라는 개념도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진 않은데요. 예. 경제 안보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 국정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뭐 저희 흔히 얘기하듯이 이 산업 스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이 경제적으로는 방어 기능에 맞춰져 있는 거죠. 산업 스파이를 막아라. 예, 국내 이런 산업 의미인가요? 정보라든가 이 뭐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또 이재호 의원은 국내 정치 파트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 이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평가를 해왔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개혁은 절대로 이를테면 청와대가 국정원의 그 국내 정치 개입을 허락하지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별도의 기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를테면 이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석에서 지난 정부 때 뭐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는데. 그렇죠. 이명박 정부 그때는 왜 2인자였을 가만히 때-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약간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파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남재준 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죠. 네. 그걸 공개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시나 허락을 받았을까요? 석진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시 또는 허락을 100%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여태껏 뭐 왜 그렇게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이 대통령의 직속 그 지휘를 받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런 것들을 일테면 대통령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진행됐다는 건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도 네. 뭐 믿지 않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겠다라고 해서 남 원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다든가 뭐 그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설득했을 수는 있겠죠. 네, 주도권을 원장이 예. 쥐고 뭐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어쨌든 허락을 허락은 했으니까 책임은 극한 져야 거죠. 되겠죠. 네네. 자, 핵심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 이건데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그 석진환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고요. 국정원은 지금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자,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다고 보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조직이 그러니까 되면 제가 검찰 출입에서도 그렇지만 이 조직이 오랫동안 정부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 존재했던 조직, 더더군다나 힘이 있는 그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조직이 스스로 그 예를 들어 조직을 축소한다거나 이거는 정권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 그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검찰도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정원한테 자, 너네들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그 이미 이 기득권에 펴져 있는 것을 스스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는 뭐 앞선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찰 개혁들 시도해서 좌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예. 국정원은 건드리지도 못했고요. 예, 조직 보호 본능이라는 게 아마 저는 발동을 그렇죠. 그 한다,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보시는 조직인데 더더군다나 힘과 정보가 있는 조직인데 네. 그것을 스스로 개혁하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참, 예, 오늘 그 수석비 저관 회의에서 NLL 북방 개선 발언도 했다고 아까 네, 소개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난번에 국무회의 발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회의 발언 때는 딱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선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선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NLL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나 분열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NLL은 한번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뚫리면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뭔가 좀 NLL을 북한에 넘겨준 것처럼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좀 덮어보기 위한 거 아니냐, 물타기하기 위해서 물타기 한 했던 거 아니냐 것이죠. 그런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을 강조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를 해서 소기의 정치적인 목적은 거두었고 이제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좀 부정적이죠? 예, 부정적이니까 사실은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해석할 수 공개 있겠군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예. NLL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서 좀 예. 수구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NLL이 무너진 적이 있는지,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양보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일이 없고, 또 지금 야당에서 대표나 네. 또 공식 회의에서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할 때 이 북방 개선은 확실히 수호해야 된다 이미 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듭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장수 안보실장도 6월 말에 국회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 부분, 그 NLL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안보실장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 한마당에 계속 NLL 문제를 마치 과거에 무슨 NLL이 뭐 손상이 됐던 것처럼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판단이 알겠습니다.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어떤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뿐만 아니고 이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죠? 석준환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는 아니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살펴보고 왔더니 일단 그 셀프 개혁, 네.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해야 될 게 많다. 직접 자신이 출마했던 선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자신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느냐 입장을.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네.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부실하다라는 게 야당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대변인 논평도 오늘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자, 그거하고 관계없이 출입 기자로서 또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석진환 기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태껏 쭉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불거진 이후로 계속 그 대통령께서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침묵의 또 다른 연장선 아닌가. 네.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은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과 거리두기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이거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니냐라는 네. 말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그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국내 현안에 대해서 침묵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거는 여당 몫으로 좀 미루고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어떤 민생 현안 그리고 정상 외교 이런 것들을 챙기는 어떤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좀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석진환 기자도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미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갔죠? 예,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근데 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 대표를 만나면 또 이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직접적으로 야당 대 청와대의 대결 구도가 되는 건데 그걸 극도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네, 그런 측면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있겠군요. 공방에 참여하는 게 별로 발을 정치적으로 담그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치 그 리얼미터 자료가 있는데요. 오늘치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9.6%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28.4%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전에 6대3 정도로 나는 거예요. 3월 달에 인사난맥이 불거졌을 때는 잘한다와 잘못한다가 사실 반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0%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요. 네. 시중에서는 지금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네. 대통령 지지도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성 대통령으로서 좀 이런저런 그 아기자기한 부분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옷도 갈아입고 네, 그렇습니다. 또 중국말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득점 포인트가 많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이나 미국에 가서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 문제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그 보수층이라든가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네.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사소한 말실수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그런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고 네. 나댄다고 하나요? 뭐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 즉석 코멘트, 그런 애드립 같은 걸 전혀 예,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죠. 것들이 없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60%.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까요? 석진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는 없으나 큰 실책이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다룬 것인데요.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셀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을 병든 환자에 비유하자면 환자 스스로 팔을 잘라내든 다리를 잘라내든 뭐 수술을 스스로 해봐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태도는 국정의 중심축인 대통령으로서 국정 현안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꾸 회피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대통령,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간 이슈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석진환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